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목소리에 더 힘을 있는 힘껏 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네,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밤에 잠을 몇 번이나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은 걱정이 심해지게 되면 보통 포기하는데 또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체념의 예. 단계까지 아직 예. 오기에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특히 진짜 저는 오늘 아침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네. 아침이. 근데 일단 그래서 뭐 제가 네.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커피도 좀 내려드리고 예, 운조 오늘 커피가 커피. 나왔습니다. 운조 커피입니다. 네, 향이 좋은데 어떤 커피인지 혹시 종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네, 아라비카는 아, 네. 아니었고요. 콜롬비아도 아니었고. 잘 마시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네. 까먹었고. 네. 저도 아침에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아침에 힘드시겠다. 또 우리 장 부사장님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에 아침에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빈속에는. 근데 좀 이게 여유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느긋하게 한번 커피를 내려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침이 오늘 어떠실지. 이제 아침에 사실 공복 커피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다스릴 만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좀 다르게 나오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을 좀 비껴나가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움직임들이 나와서 월가에서도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미래세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네. 이분 항상 보면은 FOMC나 뭐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날 출연 항상 해주셔서 잠시 후에 또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또 얼마나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너무 깜짝 놀란 댓글을 봤는데 뭐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의 자산이 목숨 같은 자산이잖아요. 목숨 같은 거죠. 네, 예. 목숨 같지만 목숨보다 중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나의 자산이 좀 줄어드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목숨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절대 예. 저는 또 여러 가지 또 작년에 많은 경험들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과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뭐 이런 댓글 하나 볼 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 볼 텐데 주제부터 먼저 예. 보시죠. 주제입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이 5.18% 하락을 네.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150달러 깨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렇죠. 뭐 하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3대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 1.65% 빠졌고요. 다우가 1.02%, 나스닥이 3.18%가 빠지면서 크게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반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후반 들어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의 3% 넘는 하락.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 싶으면은 뭐 3, 4%대 기본입니다. 사이는 기본. 예. 기본인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들 애플이 이렇게 빠지다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 네.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내용을 좀 보도록 예, 하죠.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CPI는 8.3%가 나왔는데요. 전망 8.1보다 높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코 CPI, 즉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거죠. 6.2%가 나와주면 전망 6.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상치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낸 건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잡초의 싹을 잘라버리는데 싹까지 자르지 그 뿌리까지 못 자르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올라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가장 치명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8.1 밑으로 봤는데 8.3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8.1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길 바랬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중고차 가격 일단 꺾였고 유가도 우리가 뭐 130불 받다가 100달러 뭐 110달러 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가격들도 함께 좀 이런 조정이 있겠지 싶었지만 너무 많이 예. 특히 뭐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네. 식료품 가격도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들이 CPI가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꺾였지만 예, 바로 그 그림인데요. 고점이죠. 전월에 8.5, 8.5. 6.5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8.3, 6.1을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겠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5월 이후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수치가 이렇게 다시 잠깐 빠지다가 올라갈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달까지 물가는 고행질까 할 것 같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은 6.1%가 빠졌어요. 조금 떨어졌죠. 좋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고차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나머지 값들이 올라오면서 물가 높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가장 치명적인 게 맨 끝에 있는 식품인데요. 식품이 0.9%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나요? 높았다고 맞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로 여러분들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팜유, 뭐 대두 이런 가격 때문에 식용유 우리가 네. 집에서 쓰고 있는 뭐 식용유나 다양한 그 요리유들 있잖아요. 네. 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사재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사재기가 한다고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뭐 한 명당 2개 이상 못 사게 하거나 뭐 코스트코에서는 1개 이상 못 사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좀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만 제가 좀 자세히 네.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시리얼과 빵이 지금 10.3%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류가 14.3%가 올라갔고요. 유제품이 9.1%, 그다음에 과일 채소가 7.8%,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 9.8%, 기타가 11%로 이게 바로 물가에 올리는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솔직히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네. 거의 이제 뭐 7, 9 뭐 이런 숫자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장을 안 봅니다만 가까운 지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네. 지금 10만 원 갖고 가봐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가져오면 별거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네, 정말 신기한 게 한 3주 전이었을 거예요. 음. 그때 딱 팜유 가격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박스로 이렇게 하나 사오신 거예요. 이게 뭐지? 음. 그 식용유. 아, 식용유를 그거를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냐 했더니 가격 오를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달 딱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하나도 마음대로 부쳐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어떡하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높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애플인데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결국엔 150달러가 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오늘 깨졌습니다.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그건데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빠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애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지수가 빠질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올라오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확인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현자세요. 또 현명한 생각. 저는 이제 계란을 프라이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계란을 쪄 먹어라. 아, 또 이렇게 찌면은 현명한. 기름을 안 쓰네요. 쓰죠. 안 씁니다. 예, 현명한 방법들. 예. 아니면 날계란은 안 드시죠? 그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휴. 일단은 뭐 마치 얘기하신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네, 그 네. 정도로 물가 높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맵을- 제가 맵을 볼 건데 맵을 준비하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는 1번이 테크 쪽의 모습인데요. 네. 애플 5%, 마이크로소프트 3.32%가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5%가 넘어가는 하락을 보였다. 대부분 다 IBM 빼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옆에 있는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FB 있죠? 네. FB가 오늘 종가가 188달러였습니다. 누가 매수한 가격 188달러. 우리 박 팀장 저점이라고, 예, 그렇죠. 저점이라고 확인했던 가격이 며칠 만에 돌아왔다는 거. 예, 다시 한번 환호했었잖아요. 사실 실적 환호했죠. 발표하고 나서 환호했는데 올라서 이게 며칠 만에 돌아옵니다. 빨리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이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인데요. 아마존 3.2%, 테슬라가 8.26%가 빠지면서 네.
$700가 좀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저렇게 미끄러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좀 얼어붙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나와주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저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1, 2% 하락한 거는 애교죠. 애교죠. 예, 애교인데 저 정도 하락은 애교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우면 그래도 물건 사지 겹쳐지는데. 않겠냐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바구니 물가 높아졌기 네. 때문에 이것도 매출이 좀 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끝났던 디즈니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너무 우울했어요. 디즈니 실적을 보여드리는데요. EPS 1.08 전년 동기 대비 0.7보다 좋아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은 거의 200억 달러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1억 3,37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를 비트했습니다. 다 좋아진데요. 지금 뭐 가입자는 매출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리고 놀이공원에 대한 매출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좋았는데 완벽하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내려올 때 주가 $100 간다 했거든요. 네. 혹시 지금 현재가 확인 가능합니까? 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즈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적이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100가 유지가 됩니까? 네,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야. 장중에는 이제 2% 하락으로 네. 마감이 됐었고요.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102 선, 네. 그러니까 2.7% 하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00 선은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는 네. 플러스였거든요. 네, 네. 근데 곰곰이 보니까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 특히 디즈니 플러스 이 가입자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비안 같이 보겠습니다. 리비안. 네, 지금 저는 이제 리비안 주가를 보면서 네.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3%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가는 표처럼 EPS가 네. 적자폭 1.45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1.43으로 좀 줄였죠. 조금 줄었네요.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뭐 좀 못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올해 목표 25,000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상당히 월가에서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많이 의문점을 갖지만 네. 어쨌거나 회사의 발표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조그만 기업 발표하면 주가 보통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보는 최근에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리비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보다는 사실 앞으로 향후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 오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기업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미래를 담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실적도 좀 부진하고 이런 기업들은 여지없이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다행히도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1 선 네, 3.8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내면서 그냥 월가의 보고서를 그냥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광고 중에 네.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라는 광고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2% 부족할 때. 네, 2% 음료도 있고 그 이름이 2% 부족할 때예요. 음료 이름이. 아 그렇습니까? 네. 딱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전월 대비 내려갔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네.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커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2% 부족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달에 피크 찍으면 되지 않겠다는 좀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멀리 보시라고 좀 조언드리고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네. 요 한 달, 그다음 한 달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정말 너무 힘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의. 진짜.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커피 같았습니다. 이게 보면 시장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좀 봤더니 플러스, 좀 봤더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쭉 마이너스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매매를 좀 멈추시고요. 결과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네. 다른 걸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뭐 단기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들만의 영역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시 쉬어가도 좋겠지만 이게 저점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또 우리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심리 저도 뭐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조금 멈출 때라는 네. 거 돌아서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마감했던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정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형님, 슬리피 솔이 있잖아요. 미세 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 솔은 하루 2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 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예? 좋겠어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항상 수요일 밤 네. 중요한 지표들 발표나 또 FMC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네. 우리 김선임님, 김 의원님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내 아이의 아버지 염색할 시간도 없으신 거죠? 흰머리가 많이 느셨어요. 그러게요. 고민이 예. 많은 시기인 건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우리가 뭐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걸 신경 써야죠. 아니, 신경 쓰셔야 될 분이 안 쓰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네. 해주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네. 어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뭐 앞에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일단 아직은 그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요인들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종종 나와서 보여드렸던 게 결국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실 때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방향성은 동행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물론 시장 예상을 소폭 상향하긴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검정색 선이 중국의 중국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꺾이는 모습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위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시차는 분명히 좀 있긴 하겠지만 요 방향성은 맞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달러가 재차 104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 인하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국면에서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미국은 그나마 낫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이 크게 좀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패닉 셀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국면들.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이나 그런 대출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정리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나오는 물량들, 거죠,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건드려도 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악의 국면을 보내고 화면이 많이 있다라고 흐린데요. 보시면 될 것 좀 진하게 같아요. 해주세요, 아 피디님. 그러네요. 네. 차트가 안 저는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네. 그냥 선만 보시면 돼요. 음. 네, 굳이 비슷한 네, 수준이다. 굳이 지금 이게 그 미국 전미 개인 투자협회에서 네. 지금 시장을 강세냐 약세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약세 기준만 보면 돼요. 네. 약세의 이 수치가 거의 잘 60%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심지어는 그 팬데믹 국면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을- 한숨을 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팬데믹은 사실 뭐 일시적인 2월, 3월 거였죠. 네. 잠깐은 그렇죠. 폭락 후에 오히려 반등을 빠르게 해서 우리 투자 심리도 네.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안 끝나나? 언제 끝나지? 대체 언제야? 이게-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코로나 걸리기도 했었지만 네네. 이제 저는 후유증이 없었지만 일부 이제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있으시잖아요. 꽤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각국의 정부라든지 중앙은행들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상당히 적극적인 이제 재정, 통화, 완화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게 한 번에 지금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계속 들고는 있어요. 그때 비단 이- 계속 그것도 생각을 했었겠죠. 네, 분명히 이걸 후폭풍이 있을 한번 것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다시 걷어들이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만 이제 연준은 지금 그걸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야 안 돼 나 죽겠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애플의 좀 주가를 보면서 알아? 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패닉 셀링, 뭐 과매도 그러니까 툭 하면 건드리면 깨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뭐 저항이냐 지지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렸을 때도 보면은 만약에 이 저항선이나 뭐 지지선이 뭐 뚫리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약간 시장에 크리티컬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이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3분기부터 연말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움직임을 본다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가는 모습. 뭐 이미 이때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 다양한 좀 이슈들이 불거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증가율 단에서 본다면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떤 시점이냐? 제가 그 2월 달 이제 그 시점 부근에서 시장의 반등 국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줍줍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었던. 네,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면 이 저항에 걸리면서 결국에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어제 애플의 주가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네, 맞습니다. 양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장 부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이익 기업의 저점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계속 조정이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보진 않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고 그 전 4월 말에 나와서 지금 세계의 경제 그러니까 주요 경제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한번 여도원 앵커께서 이거 한번 여기 3% 나오시는 네. 분들 대상으로 포를 한번 그쵸. 개선과 해봐야겠다라고 악화. 해보셨나요? 못했죠. 네. 지금 약간 이제 악화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둔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침체
대한 얘기인 거고 시장에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제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그나마 미국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좀 향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상반기 정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반기라는 게 대충 한 6월 달에 지표가 확인이 되는 7월 정도에 한번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시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쪽은 그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압력들이 높아질 것 같고 또 하나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얘기라든지 저는 그래서 또는 이거 지표 미리 유류세 계속 지금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한 3번, 4번 정도 계속 미리 하루 그러니까요. 전날 인터뷰를 뭔가 해요. 얘기해요. 네,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떨어져 그렇죠, 있었습니다. 떨어졌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류 적극적으로 방출했고 제가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미국의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 지표와도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은 이제 어제 중국이 급등했었거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야금야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엊그제는 유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다가 오늘 밤에는 또 5%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 측은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거의 뭐 100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습니다.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달이 끝났고 5월, 6월로 가게 되면 작년 유가가 대략 그때부터 70불, 80불대였기 때문에 YOY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로존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유로존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천연가스 끝내 만에 뭐 원유 금수 조치 한 해 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있겠죠. 네, 일단 여기는 빼시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걸 시장에서도 굳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조차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좋은 이야기가 더 힘을 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나 이런 내용들 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잡자. 뭐 이건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행 지표인 이제 물가 지표들은 지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은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이 립 서비스가 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만약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더불어서 앞서 보셨던 이 지금 물가 같은 경우가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그렇게 조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장에서의 안도감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있었던 현상들이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미국은 소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였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뉴욕 연은의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1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보셨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그 결이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계 금융 상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가계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녹아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반등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증시를 보니까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약간 그 선행격 또는 대체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꺾여서 네, 올라오고 있어요. 4월 달에 3월 대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네,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옆에서 한숨을 쉬셔가지고 투심이 이제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에서의 약간 정책적인 수단들, 뭐 아까 관세 인하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유류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 그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단위로 베이커 유지에서 발표되는 그 원유 시추 장비, 그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뭐 정부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내 원유 시추 업체들에게 뭐 베네핏이면 베네핏이고 약간 뭐 채찍이면 채찍 같은 그런 법안들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좀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중국도 뭐 지금 1분기가 대략 4.8%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심지어 중국의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였거든요. 네, 이미 거기는 이제 2월 달부터 봉쇄 조치를 했던 봉쇄, 지역이었고, 상해 지역이 3%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진작시키기 위한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빅테크를 어마무시하게 규제했잖아요. 규제했죠. 네, 알리바바나 네. 텐센트라든지 메ituan, 뭐 징동닷컴 등등등 이런 회사들에게 했는데, 매년 중국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최소 600에서 70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네,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IT 기업으로 가야죠. 대형 IT 플랫폼 그렇죠. 업체로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 창출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배달이라든지 또는 창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10만 명, 20만 명 단위로 계속 늘렸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일자리 수가 뭐 인력 수가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대기업들의 정규직 인력들이 팬데믹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고용과도 좀 연관을 지어 본다라고 하면 그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기대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제 그 시장에서 물가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약간 이제 매파적인 인사 중에 자주 그 출연하는 그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티게라고 하는 총재가 있는데, 네.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75bp 5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이제
연준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75bp 안 할 거야. 다만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그날 수요일 날 시장이 빵 떴다가 다음 목요일 날 다만 이거 50pp를 여러 번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7월에는 50pp씩. 근데 저는 일단 그리고 일단 저는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쉬고 9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8월 달 중간에는 8월 말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9월 달로 가게 되면 25bp냐 50bp냐 요게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그러니까 7월 달까지도 좀 연준이 세게 드라이브 한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9월부터는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금리 인상 수준 25bp로 회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좀 더 그 인플레이션 경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IB들은 5월 끝났고 6월, 7월까지 대체로 50bp 인상하는 데 의견이 많고 일부에서도 뭐 25bp 7월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일단은 7월까지는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하고 9월부터 대부분 25bp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여러 번 보셨던 그 제임스 브로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에 PT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여전히 비하인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고생 뒤에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 금리 대략 한 3.6%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3.5%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이제 수렴하는 게 이 테일러 준칙에 따른 예상되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275bp. 275bp니까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 회의에서 50bp씩 올려야 되고 최소 한 번은 75bp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물가지수 발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서 75bp도 열려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더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럼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저는 일단은 거의 정점이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에 3.2%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3%를 살짝 하회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3.4% 내외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의 그 스탠스가 대체적으로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중립금리 수준이 2.5% 내외인데 지금 시장은 3%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 타겟팅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향후에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저희 제조업 PMI 매월 1일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 지표 중에 그 재고 지수하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간에 상관성이 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제조업 재고 지수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시점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시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제조업 재고 지수가 꺾였거든요. 네, 꺾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주 초반에 약간 국채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악유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반토막이에요. 진짜 그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7년 금융이라든지 더 앞으로 가면 예전에 여러 차례 뭐 오일 쇼크 시대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의 그 쇼크인 건데 그럼 진짜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체력이 같냐 다르냐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분기 기업들의 어닝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전체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1분기 정말 실적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안 좋았던 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네. 좀 낮게 예상이 그렇죠. 되면서 좀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익 레벨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이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크게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좀 대응을 아예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새 그걸 또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네. 시간이 오바됐죠. 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싸가지라고 하다가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작년에 정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막 주구장창 줍줍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 효과는 6%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냥 순전히 우리나라 이게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좀 더 늘어나는데 환율 효과가 없이 순 가격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손실이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10% 포인트 갭이 축소한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이거 처음에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한 9%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지금 제가 보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추매를 했다. 제가 이 3차 여기 이게 마지막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 나스닥 종합으로 보면 추가적인 버퍼가 있다. 하락의 버퍼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 그 마지노선은 그 200주 이동 평균선이 있거든요. 200주? 네, 200주. 이거면 저희가 1년이 보통 한 50주라고 치면 8년치 데이터예요. 200주 이동 평균선은 2009년 이후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1986년 이후에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그거를? 않을까. 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거기에서는 웬만하면 안 깨지겠는데 워낙 길어갖고 기간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지점을 물론 제가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하단 버퍼로 그렇구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게 깨지면 거의 이제 당장 경기 침체 가고 네 진짜 핵전쟁 나는 거죠. 그 정도 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또 미줌이 예, 그 양잘 카페. 카페에도 예. 올려 드릴 테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자,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워낙에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끝나고 외전해 주실 거죠? 외전보다는 오늘은 뭐 고민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부사장님 얘기해서 네. 다양한 뭐 질문 같은 거 좀 네, 네. 답변해 드린 거 아는 알겠습니다. 만큼 고민 상담 소통하겠습니다. 네, 소통 그런 네, 거 오늘도- 했고요.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네. 댓글 하나 봤는데 딸이가 뭐예요? 딸이? 딸이가 뭐예요? 제가 늦게 나와서 그런가? 음. 이학영 위원은 딸인가요? 그래서 그 딸이가 무슨 의미죠? 아들이시죠? 딸이 아니고 아니 딸인가 하는 게 보니까 깍두기라는 얘기인가? 제가 아니죠. 요즘 말을 모르니까 제가 아들이십니다. 예. 시장 네. 많이 하락해서 네. 네, 그렇죠. 오늘 나스닥이 잠깐 어저께 좀 쉬었잖아요. 좀 반등이 좀 하락이 멈칫하더니 네.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3%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오늘 그냥 그 브레이크 없었어요. 막판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 S&P, 나스닥이 흐름 보이면서 나스닥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스닥 100을 요즘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그냥 이 나스닥이 약간 여기 분류가 약간 다른데요. 좀 세부적으로 다른데 이게 완전 순수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얘 색깔은 약간 탁한 색깔 있죠. 이게 더 빠진 겁니다. 이 화면에서는. 근데 이거 5%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범이죠, 주범. 오늘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저께 우리 전내연 부장이 베런스의 기사를 얘기하면서 150달러가 지지되면 괜찮을 것 같다. 150달러가 안 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 베어마켓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 150달러 아래로 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맞아요. 어찌됐건 150 위로 끝났는데 여하튼 오늘 주범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죠. 아시지만 테슬라가 오늘의 주범이었고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 이것들이 지금 시장의 오늘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이제 나왔죠. 다 이게 연중 최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도 이제 최저 수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조금 내려갔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제가 실질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명목금리는 지금 3일째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쭉 치솟고 있죠. 이 기준선이거든요. 요 기준선. 요거는 잠시니까 팬데믹 때 항상 의미 없는 선이 되겠고요. 하여튼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실질금리 좀 보시면 진짜 기술주, 돈 못 버는 기술주가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우리 인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장은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네 가지. 뭐 나스닥 급락의 네 가지 아까 김석환 위원회 연구위원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네 가지를 분류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거,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돈을 좀 벌지만 약간 지금 덜 버는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적자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것들, 곧 흑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자가 되고 네 번째는 진짜 10년, 20년 아직 모르는 거,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거. 그 네 가지를 분류하면서 지금 어찌됐건 1번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1번. 그렇죠. 네, 그리고 3, 4번도 분명히 언젠가 크게 오를 수 있죠. 특히 저는 3번. 적자지만 흑자 날 수 있는 거가 흑자 전환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이 갖고 가시면 막 담을 때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이제 발을 담그셨던 분이라면 언제 하냐.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흑자 전환이 한 2번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 4번 정도 되면 여기저기서 얘기 나옵니다. 저거 S&P 500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또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1번, 2번, 3번, 4번의 캐티고리를 다들 관심 갖고 오셔야 되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정말 실질금리가 저 밑에 있을 때는 3, 4번이 많이 올라가죠. 그게 이제 non-profitable 테크 인덱스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돈을 잘 벌고 밸류에이션 낮은 거, 그게 뭐 가치주로가 표현하건 퀄리티 주식이라 표현하건 뭐건 간에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오늘도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즈니요. 디즈니가 오늘 장 후에도 역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네. 디즈니 플러스 1억 3,500만 명의 가입자 수가 예상됐었는데 1억 3,770만 명. 그래서 조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반등했지만 실제 발표 진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익이냐 매출인데 못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어요. 오늘 정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일단 오늘 쿠팡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하죠. 또 막판은 행복해졌죠. 오늘 8%가 정비장에 떨어지면서 연중 치즈였다가 시간에서도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야죠. 왜요? 여하튼 지금 어저께 17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12센트 적자 발표했거든요. 적자가 뿌이 줄었네요.
좋은 거죠. 하여튼. 좋은 거죠. 하여튼 갖고 계신 분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뭐 계속 좋아지는. 매출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사상 최고 20% 늘어났는데 여하튼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 컨퍼런스 콜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근원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쉽죠. 애매하게 나왔죠. 8.4도 아니라 8.3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면 8.3이라는 거가 지난 8.5가 없더라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게 약간 아쉽죠. 8.1 절대치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망치보다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거든요. 좋으냐 나쁘냐? 네, 전망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다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8.3이 나왔고요. 근원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어찌된 그 근원도 전부 다 못 맞췄어요. 공교롭고 0.2%포인트씩 못 맞췄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 휘발유, 중고차, 식료품, 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중고차는 아시다시피 전월 대비는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가 되겠는데요. 또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선 코너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3월 물가지수에 이분은 뱅크레이스의 수석금융 애널리스트 그레그 맥브라이드도 자주 인용되는 분입니다.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3월 물가지수의 피크일 가능성에 대한 주장 분명히 지금 많이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일리는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고 이제는 진짜 임금이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 앞선 김석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수요를 좀 줄일 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여전히 이런 추세가 여름 내내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서둘러서 이거 만나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75bp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주가의 하락 요인을 따지는 그 분석하는 거 그리고 한국장에서도 반드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한국에서도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평가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날 겁니다.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금리가 애매하게 나오고 어찌되었건 여전히 높은 수준이 나오면서 사라졌던 75bp가 소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석이요. 그래서 오늘 더 떨어졌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또 인터뷰를 했어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분은 워낙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요. 분명히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압니다. 다만 이분도 계속 좋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분도 지금 적극적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내는 걸 안배에 대한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강세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분이 제일 뭐라고 상대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이분도 연세가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엄청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분입니다. 가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늘도 상당히 흥분했어요. 이분이요. 이분은 현실 가능성은 없으나 100bp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100bp라도 빨리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25bp 할 때 비판했죠. 50bp 할 때 비판했죠. 그럼 사람이 50bp 하고 그다음에 25 좀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25, 50 했고 75 남이 뭐 25 가자는 건데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더 빨리 해야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이 이러면 안 된다. 사람 이렇게 길을수록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갖고 수요를 주기로 해갖고 지금은 단기적 6개월 정도는 어려웠지만 그래야지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했던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사단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작년에 왜 안 내느냐 내 말을 왜 안 들었냐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여전히 이분은 시장 긍정 이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 사겠느냐? 채권 사면 지금 채권 올해 엄청 떨어졌잖아요. 최근 한 달은 약간 좀 올랐어요. 채권 20년물이 좀 채권 가격이 올랐지만 금리 채권 투자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했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100bp를 보네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저는 그냥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지. 그 나눠서 맞으면은 그 다음에 맞을 거 걱정돼가지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미 시장은 네. 다 뭐 알고 그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예, 뭐 직접 오늘 거랑 상관없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미국은 통계 진짜 여러 군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보면 한국 미국의 소매협회라는 곳에 발표하고요. 그 온라인 결제 이런 걸 주로 하는 것이 어도비라는 곳에서 뭐 어도비가 이제 포토샵만
엑셀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 데이터라는 섹션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발표했는데요. 4월 달에요. 미국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4월 달에 온라인 소비가 778억 달러가 결절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3월 대비 6.8%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간으로는 4.5%인데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2020년은 물론 엄청 나오겠죠. 20% 이상 늘어났고 작년에도 9몇 % 늘어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올해 보면 지나고 나면 상승폭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들이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의외로 그래서 부사장 좋아해서 달러 제네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막 살아 있잖아요. 네. 흔히 해서 과거의 어떤 쇼핑몰, 과거에 했던 오프라인 점포 이런 쪽 하면서 이런 것도 지금 수치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도 외전 Q&A 예. 시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저희도 한번 특집 시간 좀 마련해서 1시간 더 빠르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뭐 주말에 네. 가능하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 국장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국장에는 뭐 거래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부디 덜 하락하기를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